어디예요? 나비의 실체가 밝혀졌어요. 결국은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예상대로 범인은 수간호사 박행자였죠. 답을 알고 보니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셨죠. 그럼 2층 병실만 다시 한번 꼼꼼히 검사해 줄래? 그럼 혹시 주정태 환자 밖에서 만났어? 형이 거짓말 하지 말랬지. 지난 컨텐츠에서 나비는 푸시케, 푸시케는 치유, 치유는 간호사, 즉 나비는 수간호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외에도 병원에서 구린내가 난다, 그 누구도 믿지 말라 했던 원장의 이야기. 이 병원 사람들 아무도 믿지 마. 나도 믿지 말고. 상태의 붓을 뺏어서 벽에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수간호사의 모습, 호러를 좋아한다고 했던 확고한 취향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고대환이 계속해서 아내의 환영에 시달렸는데요. 고대환의 주위를 돌며 죽는 순간까지 도희재를 생각나게 하며 괴롭혔죠. 분명히 죽였는데. 이건 좀 끔찍했어요. 죽어가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기 위해서 옆에 둔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수간호사가 서서히 죽였을 수도 있겠다. 얼마든지 상태가 악화되게 했을 수도 있고 기억을 조작했을 수도 있고 고대환이 죽은 것도 자연사가 아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죽는 순간까지 고대환은 자신이 죽인 줄 알았던 아내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그 아내와 함께 있었던 거죠. 모습이 다른 것은 좀 쉽게 풀자면 성형수술, 좀 어렵게 풀자면 고대환은 뇌에 병이 있어서, 문영은 지난번에도 많이 헷갈려 했듯이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서 다른 배우를 써서 왜곡된 기억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남편을 곁에서 조금씩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본인이 직접 하기도 박옥란을 이용하기도 했죠. 도희재가 상태 엄마를 죽인 후에 이제 다시 못 와 라고 말했던 부분과 이젠 못 와. 박행자가 박옥란 베드를 치워버리고 이제 다시 못 온다고 말했던 부분이 겹쳐 보이네요. 어차피 못 오잖아요. 못 와? 이걸 보면 고대환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박옥란이 필요 없어지자 박행자가 직접 제거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옥남 환자. 어젯밤에 오지산 하산로 입구 CCTV에서 발견된 게 마지막 행적이래요. 그 이후의 행방은 더 찾아봐야 되고요. 그럼 일단 그 환자 베드 정리하고 물품 챙겨서 인계 넘겨.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못 와. 자, 이제부터는 엄마 대 딸의 구도가 되겠네요. 도희재는 문영을 다시 손에 넣으려고 할 것 같고 문영은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나비킬러를 자처하니 결론적으로는 그 그늘에서 벗어날 것 같긴 하지만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 하는데 과거 부모들의 악연을 알아버렸어요. 아니지. 문영아, 아니라고 말해. 자신의 엄마가 죽인 사람의 자식들과 가족으로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 죄책감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 배우가 사전 인터뷰 때 힐링 드라마라 했으니 강태 상태와 함께 치유할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강태와 문영 그리고 상태, 그들을 조르고 있는 마지막 목줄, 벗어날 수 없었던 과거라는 목줄의 실체가 드디어 공개되고 그 목줄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바로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상태의 벽화에 나비라는 시그니처를 그려놓고 선전포고를 해왔죠. 그 나비라는 그림 하나로 상태의 기억 속에서 공포를 끄집어내고 그렇게 끄집어낸 공포를 이용해
강태에겐 불안감을, 문영에겐 태태 형제와의 악연이라는 새로운 목줄을 선사했죠. 하지만 태태문 패밀리는 쉽게 그 목줄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각자의 목줄을 끊어낸 후이기에 버텨낼 힘이 생긴 것이고 새로운 목줄에 다시 묶이지 않을 용기라는 무기를 가지게 된 상태니까요. 문영이는 엄마가 돌아왔다는 소식에도 과거처럼 엄마라는 그늘에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죠. 강태 또한 과거처럼 도망가는 삶이 아닌 이제는 지키는 삶을 살기로 했고 자신의 가족에게 조여오는 목줄에 정면으로 맞서며 도희재의 딸이 아닌 그냥 고문영인 문영이를 옆에서 꼭 지키기로 했습니다. 상태는 스케치북에 직접 돌연변이 나비를 그려넣음으로써 스스로 이겨낸 것 외에도 힘들고 지친 강태를 안아주며 어깨를 토닥여주고 과거의 상황으로 지금 가장 힘들었을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것에 미안함을 느끼고 그 미안함에 꺼이꺼이 울며 용서를 비는 문영이에게 야채죽에 메추리알을 올려 먹여주며 무엇인지도 모를 그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태태문 패밀리는 도희재의 농간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등에 기대 버텨내며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점점 죽어가는 남편을 보며 20년 가까이 본성을 숨기고 옆에서 머물렀던 도희재가 지금에 와서야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아마도 그동안은 문영이가 자기가 원하던 모습으로 지내서였겠죠. 하지만 태태 형제를 만나 조금씩 감정을 배우고 목줄을 끊어내면서 힘들게 만들어놨던 자신의 창작품이 이제는 자신이 원하던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자 14회에 나왔던 내용처럼 가장 행복해 보이는 지금 그 행복을 빼서 다시금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딸로 완성시키려는 듯 보입니다. 마치 서쪽마녀의 살인의 살인마 서쪽마녀가 행복한 사람들만 골라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 드라마 전체에 있어 가장 좋았던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아쉬운 마음도 짐작은 갑니다. 그렇게 미스터리하게 풀려가던 도희재에 대한 단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단순한 퍼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난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드라마가 상처받았던 아이들이 그 트라우마와 마주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었던 것이라면 저는 그 위로를 충분히 건네받았고 잊지 말고 이겨내야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향미의 맥주잔에 뒤통수가 깨졌던 까불이는 이제 상태가 되어 사이코 도희재의 뒤통수를 깨버렸습니다. 역시 형이 있어서 든든하죠. 형이니까 동생들을 지켜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스릴러는 막을 내리고 쉽지 않은 로맨스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정말 균형감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태와 상태를 보내주려 했지만 상태는 배째로 대응을 했고 문폭수는 이불 확보 이렇게 로 말문을 막았습니다. 극복하기 쉽지 않은 감정선을 충분히 보여줬고 결국 해피엔딩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그저 답답하지만은 않은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로 기분을 풀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앞서 문영이와 강태의 대사가 서로 바뀌어 나오는 부분도 아주 재미있었죠. 저는 워낙 감정선의 전달이 좋았어서 도희재의 조금 아쉬웠던 퇴장이 크게 마음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가진 공감에 집중하느라 개연성이 조금 헐거웠어도 많이 거슬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편도 남아있죠. 앞서 나왔던 대사를 활용한 것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강태가 외친 사랑에 문영이가 뒤돌아서서 가버리는 장면은 정말 웃겼습니다. 순간적으로 좋았던 기분이 표정에 스쳤지만 예전 일이 생각나서 괘씸한 마음에 복수한 거겠죠. 이외에도 좋은 장면들이 많았고 여러 번 곱씹을수록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지만 마지막 회가 끝난 뒤에 하나씩 정리해보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마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문영이의 옷에 대한 디테일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 입주민 분들께서 문영이 네일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셨는데 네일 색깔이 바뀌는 게 문영이 기분을 반영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앞 회차를 하나씩 다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15회에서만큼은 문영이의 무거운 마음을 대변하듯 검은색이었네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15회에서도 문영이의 옷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도희재를 만나기 위해 입었던 이 빨간색 드레스는 예전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화려한 갑옷인 것 같았어요. 문영이 밥 먹이기 작전을 위해 주리가 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이게 침대에서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죠. 아마 예전처럼 마녀가 되려고 혼자 꿍에 있는 문영이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렁각시님께서 편찮으시단 말에 못 이긴 채 주리 집에 방문한 문영이는 검은색으로 가려지긴 했지만
아내는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감도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갑옷을 두르고 애써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지만 문영의 아내는 이미 따뜻함을 알아버린 목줄이 끊어진 봄날의 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 형제가 심어놓은 엄마나무 앞에 선 문영이는 다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지만 전혀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이었죠. 수트를 차려입은 강태가 다가오는데 이 모습은 역시 엄마의 묘에 인사를 온 듯한 느낌이네요. 이렇게 강태는 엄마에게 문영이를 인사시킨 모양입니다. 어떻게든 이겨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강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재미없게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강태는 잊지 않고 이겨내 어른이 되어가는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엘라입니다. 어느새 2달이 훌쩍 지나 사이코지만 괜찮아도 마지막 리뷰를 하게 되었네요. 보내주기는 싫지만 너무 행복했던 사이코지만 괜찮아 마지막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태는 끈질기게 문영을 따라오고 그런 그를 보며 문영은 다시 웃습니다. 닥쳐 이 고라니 새끼야! 이튿날 꿈을 찾은 상태는 재수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말합니다. 알바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진짜 작가가 되고 싶어. 진짜 작가. 강태와 문영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속 깊은 상태는 재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화해는 당사자끼리. 남이 끼어들면 그거 화해가 아니라 방해. 강태와 상태 그리고 문영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마음을 바꾼 문영은 상태와 함께 출판하기로 한 작품을 끝내기로 결정하고 얼마 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엄마를 찾아갑니다. 불쌍해. 엄만 식욕만 있지. 온기가 뭔지 몰라. 난 엄마랑 달라. 난 이제 알았거든. 엄마를 만난 문영은 병원으로 가 상태를 만나고 상태는 말합니다. 지운 게 아니라 그 위에 원래대로 덧칠을 하자. 덧칠을. 더 좋은 걸로 덧칠하면 되는 거네. 오직 이 세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교훈을 주는 상태 오빠. 안 좋은 기억은 새로 만들어질 좋은 기억으로 덧칠을 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였어요. 문영, 상태, 강태의 좋지 않은 과거는 즐거운 일들과 긍정적인 발상으로 행복하게 채워지겠군요. 작업을 하는 문영과 상태는 강태를 왕따시키네요. 보지마. 여기 외부인 출입금지야. 아니 내가 왜 외부인이야? 부인이지. 그래도 나가시오 부인. 얼마 후 문영과 상태의 책이 출판됩니다. 진짜 얼굴을 찾아서. 출판에는 괜찮은 병원에서 하게 되고 여러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네요. 이윽고 시작되는 낭독회. 3명의 주인공 문영, 강태, 상태와 괜찮은 병원에 상처받은 환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진 동화. 그리고 낭독회에서 싸우는 문영과 상태. 바로 그때. 에이씨. 바로 내 차례잖아. 내 차례야. 상태라고 쪄있잖아. 상태라고 왜 새치기 하지? 내가 바로 그때인데. 내가 읽지 말아면 읽지 마. 에이씨 노진데. 낭독회를 마치고 강태는 상태가 준비한 메시지가 담긴 동화책을 가짜 진짜 엄마인 순덕에게 전해줍니다. 모든 행사를 끝내고 나오는 세 사람은 오지왕 원장을 만나고 내가 뭐 좀 줄 게 있는데? 캠핑카는 결국 오지왕 원장님이 벽화값으로 준비해주네요. 마법자 어떻게 이런 걸 준비했지? 캠핑카가 생긴 강태는 여행을 가자고 하지만 상태와 문영은 이상하게 강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전 가고 싶음. 당일치기로 가자. 당일 장난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목적지 없이 쭉. 통제가 안 될 땐 셋을 세봐. 속상한 강태는 재수와 상인을 불러 술을 사준답시고 혼자 꽐라가 되며 술고장을 부립니다. 나를 왕따를 시켰어. 내가 뭐 별나? 무슨 형님이랑 공룡이 참 잘못을 했어. 진짜? 그럼 가짜야 가짜. 다 가짜야. 이거 나요. 술에 거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온 강태에게 문영은 말합니다. 너 오면 서프라이즈 하려고 어제 일부러 쇼한 거구만. 너 우리 가족티. 갈 거면서. 이튿날 이 세 명은 캠핑카를 타고 목적지 없는 여행을 떠나네요.
출발부터 이게 뭐냐고. 아픈 사람한테는 화내는 거 아닌데 이게 왜 자꾸 화를 내지?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나한테 지랄인데? 지랄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 지랄 그 욕인데 욕 혼나야지. 너 진짜 혼나볼 거야. 이거 안 나? 모두들 기대했던 행복한 세 사람의 캠핑카 여행. All my world is free. And even though we walk the hill, every night we'll spend. 한동안 행복한 여행을 하던 중 상태는 여행도 좋지만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른 동화책 작가님이 내 그림이 엄청 좋대. 엄청. 내 그림이 필요하대. 필요. 오빠.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이제 형, 나 필요하지 않겠어? 문강태는 문강태 거. 울지 마 강태야.